한때 논란이 되었던 손님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막장 서비스로 별명이 개나이티드인 무시무시한 항공사. 오늘은 인천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미국 3대 항공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항공의 베이직 이코노미를 타고 들어간 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항공사들이 미국 노선 치킨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와이안 시애틀 40만원, 아시아나도 주기적으로 특가 행사 중이고 유나이티드 뉴욕 60만원. 요즘 미국 가격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툭하면 특가가 툭 튀어나오는 수준입니다. 저는 제 일정에 맞는 표를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토요일 오후 5시 5분에 출발해서 같은 날 오후 11시 45분에 출발해서 2일 뒤 오전 4시 40분에 도착하는 무박 3일 일정으로 60만원의 발권을 마쳤습니다. 야, 미국 퀵턴을 뛰고 왔어요. 대본 쓰는 지금 제가 생각해도 미친 것 같은, 주변에서 시험치고 얘가 정말 미쳤구나 하더라고요. 이게 항덕이죠. 참고로 발권하실 때 팁을 좀 드리자면, 저는 요즘 알리익스프레스 항공권을 잘 이용하고 있는데요. 구글 플라이트에 원하시는 날짜에 원하시는 가격을 찾으신 다음 알리에 그대로 검색하시면 2에서 5만원 정도 저렴하게 표가 나와요.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싸게 발권하실 분들은 이렇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아닌 거 아시죠? 다만 이러면 유나이티드 베이직 이코노미로 자동 확정이 되는데요. 베이직 이코노미란 여러 외항사들이 하는 정책으로 미주 노선 기준 위탁 수항을 한 개, 좌석 지정 무조건 유료, 제일 마지막 탑승 등 조금 불편함이 있는 가장 낮은 요금제입니다. 기내식이나 기내 경험이 다르진 않아요. 그냥 이코노미랑은 한 10만원 정도 차이가 나서 이것저것 따져보시고 필요에 따라 발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전에 델타 국내선을 베이직 이코노미로 발권했다가 현아플로 델타 라운지를 못 쓴 적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미국 국내선은 절대 베이직 이코노미로는 안 타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국내선은 라운지보다도 맨 마지막에 타서 선반 위에 짐을 넣을 공간이 없다는 게 더 큰 문제긴 합니다. 자, 여기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입니다. 유나이티드는 1터미널 2카운터를 사용 중인데요. 출발하기 직전에 1시간 40분 지연 알람이 와서 조금 여유있게 갔더니 이 카운터 운영 시간이 끝났다고 다른 카운터로 가서 체크인을 해주셨습니다. 와, 벌써 지연. 체크인하면서 복도 쪽 좌석 부탁드리니까 남은 좌석 중에 흔쾌히 복도 쪽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생각보다 지연이 많이 돼서 복편도 혹시 체크인 가능한지 여쭤봤어요. 그러니 알아봐 주시더니 체크인을 해주셨습니다. 주시면서 얜 뭐지? 이런 눈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오늘의 보딩 패스 유나이티드라고 적혀있고요. 2장입니다. 2장. 환승편 아니고 복편이에요. 암튼 시험도 끝났겠다, 비행기도 타겠다, 행복한 마음으로 출국심사 받으러 갔습니다. 주말 애매한 시간대라 다행히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고요. 10분 좀 넘게 걸려서 출국심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라운지 또 가야겠죠? 비플 기준 1터미널 최고의 라운지 마티나 동편 라운지로 왔습니다. 영업시간은 다음과 같고요. 화장실도 있어서 다음에는 샤워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메뉴를 한번 볼게요. 라운지에는 비빔밥, 샐러드, 라면, 핫푸드 정도가 있었고요. 디저트 맛집답게 디저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삼겹볶음이랑 샐러드를 가져와서 먹어줬습니다. 연어 샐러드랑 푸실리 샐러드 반반해서 먹어줬고요. 살이 왜 찌는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만 먹는 것 같은데. 밥 먹으면서 롤드컵도 조금 봐주고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착륙해서 결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롤드컵도 재밌지만 비행기 타러 가봐야죠. 드디어 착륙한 오늘의 지각생. 오늘 비행 한번 설명드릴게요. UA89 2편 10시간 2분 비행이 예정되어 있고요. 편서풍을 타고 가는 방향이라 오는 편에 비해서 짧게 걸립니다. 오늘은 유나이티드의 보잉 7879 5년 된 녀석으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게 되는데요. 보잉 7879 유나이티드의 장거리 주력 기제 중 하나입니다. 이 기제는 비즈니스 48석, 프이코 21석, 이코노미 플러스 39석, 이코노미 149석 총 257석에 달려 있습니다. 에어 프레미아도 똑같은 7879로 전 노선을 다니고 있고 가격 차이도 크게 안 나서 에어 프레미아랑 한번 비교해 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둘 다 썩 좋은 이미지는 아니네요. 탑승 시간이 되니 30번 게이트 앞으로 사람들이 줄을 어마어마하게 서 있고요.
우리나라 분들보다는 미국인, 외국인 분들 비율이 70%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자, 드디어 보딩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베이직 이코노미라서 탑승 그룹이 4, 거의 꼴찌로 입장했습니다. 어차피 제 자리는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게 미국 국내선을 늦게 타시면 협동체라서 선반 위에 짐을 올리실 공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행 비행기를 타시기 전에는 탑승구 앞에서 SSSS 추가 보안검사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눈 안 마주치고 눈치 살살 보면서 들어갔습니다. 잘못한 게 없어도 쫄리더라고요. 악명 높은 유나이티드, 과연 내부는 어떨지 드디어 탑승합니다. 들어올 때 소독 티슈를 하나 주시고요. 찝찝한 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닦고 쓰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폴라리스 비즈니스 이코노미 플러스 지나 제자리 56C로 가보겠습니다. 맨 뒤에서 한 칸 앞 복도 자리고요. 목베개 하나랑 담요 하나가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네요. 목베개는 생각보다 불편해서 저는 등에 대는 쿠션으로 썼고요. 또 슬리퍼를 안 제공해줘서 제 거 가지고 온 걸 뜯었습니다. 장거리 비행 필수템이에요. 좌석 2개만 있는 나름 꿀자리입니다. 가죽으로 되어 있는 시트, 땀 엄청 찰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괜찮았습니다. 헤드레스트도 잘 접히는 좌석이고요. 먼저 좌석 간격 한번 볼게요. 여건이 가로로도 세로로도 살짝 왔다갔다 하는 간격입니다. 스펙상 31인치라 해서 그렇게 기대하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사실 이게 시트 간격 측정 기준이 모호해서 31인치가 다 같은 31인치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릎부터 앞까지 17cm 정도 되는 간격입니다. 좌석폭은 허벅지를 딱 붙이고 여건이 세로로 들어가는 앞뒤 간격에 비해 너무 좁습니다. 787 자체가 애초에 동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17인치 초반의 좌석폭을 가지고 있어요. 덕분에 복도도 엄청 좁아서 걸어다닐 때 꽃게처럼 걸어다녀야 됩니다. 테이블은 그렇게 튼튼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충전 포트는 아래 하나 있고 USB-A 타입의 포트도 하나 있어서 충전하면서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앞에는 위생봉투랑 세이프티 카드가 꽂혀 있습니다. 78789 공룡인가봐요. 모니터 한번 볼게요. 한국어로 선택도 하실 수 있고요. 영화에서 한국어를 누르면 한국어 영화가 쭉 나옵니다. 막 엄청 볼만한 건 없네요. 에어쇼나 켜고 봐야겠습니다. 마침 승무원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이어폰을 나눠주시고요. 저도 기념품 하나 챙겼습니다. 보잉 스카이 인테리어의 항공기, 제 바로 위로는 장거리 비행에서 승무원분들을 휴식하시는 크루 벙커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 누워서 미국까지 가보냐. 7시가 넘어서 드디어 푸시백을 시작합니다. 탑승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을 모시고 갈 사무장은 프레드 김입니다. 언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행 예정 시간은 이륙 후 9시간 30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잉 787 드림라이너 항공기의 안전 수칙 안내 방송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타이밍에 세이프티 비디오가 나오고요. 되게 감각적으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본 세이프티 비디오 중에 제일 잘 만든 것 같아요. 도착지까지 5658마일, 진짜 미국 무박 3일 일정. 하하. 지연은 됐지만 드디어 샌프란시스코까지 출발합니다. 이륙하고 순환고대에 올라와서 밝아졌고요. 승무원님께서 먼저 물을 나눠주시고 프레첼도 하나 나눠주셨습니다. 대한항공에서 나눠주는 거랑 비슷한 프레첼, 맛은 적절히 짭짤한 프레첼 맛이었습니다. 일본에 진입하기 직전에 첫 번째 기내식을 나눠주셨습니다. 메뉴에는 비프 올 치킨이었는데 저는 비프를 골랐습니다. 빵이랑 샐러드, 초콜릿, 버터가 같이 나오고요. 야, 이거 기내식이 미끄러지네요. 커틀러리는 귀엽게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음료는 제로 콜라를 부탁드렸고요. 얼음컵이랑 함께 캔채로 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았습니다. 밥이랑 비프, 양파가 있는 한밀. 맛은 고기만 먹으면 짭니다. 밥이랑 같이 먹으면 조금 괜찮긴 한데 좀 짜요. 하지만 저는 또 짠 거에 환장하는 성격이라서 조금 적응하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조금 싱거우시다면 소금을 더 넣을 수 있게 소금도 또 따로 챙겨줍니다. 역시 미국.
밥 반쪽도 먹고 나서 나머지는 싹싹 먹었습니다.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내식을 다 먹으니 일본을 막 통과하고 있고요. 기내식을 수거해 가신 후 다시 기내가 어두워졌습니다. 좀 일어나서 소화시킬 겸 양치할 겸 겸사겸사 화장실을 구경 갔습니다. 화장실은 대한항공같이 검정 세면대, 화장실에서도 보잉 스카이 인테리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협동체보다는 공간감 있는 화장실. 물도 잘 나옵니다. 자,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항공편은 만석이었고요. 몇 달 전 에어프레미어 탔을 때는 텅텅 비어갔는데 누코노미 하기 쉽지 않네요. 제 장거리 전용 물품, 안대랑 목베개, 수면 유도제 이거 하나 먹고 자보겠습니다. 아까 약국에서 급하게 샀어요. 2시간 정도 자다가 난기류를 빡세게 맞아서 깼습니다. 편서풍을 타기 위해 열심히 날아가고 있고요. 계속 졸다가 깨다가 졸다가 깨다가의 반복. 시트가 확실히 조금 좁기는 한데 그냥저냥 탈만하긴 합니다. 4시간 45분 정도 남은 시점에서 기내 산책을 조금 해줬고요. 절반 정도 왔네요. 발이 아주 땡땡 부었습니다. 마침 간식을 나눠주셨습니다. 치킨 샌드위치. 이거 엄청 맛있었어요. 간도 적당하고 맛있었습니다. 조금 얇긴 한데 먹을만 했고요. 처음에 참치 샌드위치인 줄 알았는데 승무원님께 튜나 샌드위치 하나 더 먹을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웃으시면서 치킨 샌드위치라고 하시더라고요. 물이나 음료도 같이 주셔서 저는 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승무원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제가 샌드위치 하나 더 받아가는 거 보고 허니버터칩을 하나 주셨습니다. 원래 이코노미는 따로 과자나 이런 거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하나 더 챙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또 허니버터칩 대란 세대라서 예전에 구하려고 편의점 엄청 돌았는데 아무튼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번 비행에선 따로 갤리에 음식이 있진 않았어요. 요청하시면 주시는 형태였고요. 여쭤보니까 유나이티드는 이코노미 담당 승무원분들의 재량에 따라서 갤리에 간식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제 3시간 49분 남았고요. 또 잤어요. 어릴 때는 막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자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수면 유도제를 먹던 정말 피곤해서 자던 앉아서 자는 건 정말 2시간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딱 2시간 자고 1시간 32분 남았을 때 일어났고요. 기내가 밝아지고 여러분 이제 저희 항공기에서 여러분께 마지막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나눠줄 준비를 하시길래 저는 밥상 펴고 바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을 받았고요. 아침은 단일 메뉴입니다. 맥도날드 맥모닝 하이오왕 같은 햄버거가 나왔고요. 빵 하나랑 같이 나왔습니다. 음료도 또 주셔서 다이어트 콜라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형님이 좋아하시는 콜라. 저는 제로 콜라보다 이게 미묘하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햄버거는 뻑뻑하긴 한데 먹을만 했고요. 짜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빵도 먹을만 했습니다. 싹 먹어 치웠고요. 음식 인심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나이티드에서 먹은 음식들이 대부분 간이 좀 세긴 했는데 맛있게 먹었어요. 이제 30분 남았고요. 의자를 바로 하고 테이블을 닫고 착륙할 준비를 합니다. 슬 샌프란시스코 땅이 보이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유나이티드 받친 샌프란시스코 공항. 여기가 유나이티드의 허브라서 유나이티드를 타시고 뉴욕이나 캐나다, 남아메리카를 가시면 이곳을 꼭 경유하셔야 돼요. 참고로 며칠 전에 유나이티드에서 인천 유학 직항 노선 개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젠 진짜로 에어프레미어랑 경쟁하겠네요. 발이 너무 띵띵 부어서 신발이 잘 안 들어가고요. 참고로 오늘 총 1시간 19분 지연됐습니다. 2시간 지연된 거 치고 빨리 도착하긴 했어요. 얘네가 생각보다 지연이 좀 심해요. 폭편도 지연 먹었습니다. 한쪽에 설 항공기들이 모여있네요. 에어차이나와 유나이티드 옆에 주기를 마치고요. 하기할 준비를 했습니다. 유나이티드 베이직 이코노미. 악명 높았던 거에 비해 생각보다 너무 잘 타고 왔습니다. 밥도 전반적으로 꽤 맛있었고요. 음료도 막 퍼져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시트도 사실 깔끔해서 군더더기 없었고 엄청 편하게 왔습니다. 가격도 뭐 주말 일정으로 60만원 정도면 나쁘지 않았고
아시아나 마일리지도 적립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복도 시트만 사수하시면 탈만합니다. 돈 내고 지정하시지 마시고요. 3시간 전 체크인이시니까 딱 맞춰 오신 다음 복도 쪽 부탁드리면 웬만해서는 주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도 좌석이 장거리 이코노미의 최소한의 인권이에요. 저는 뭐 다음에 또 타야 된다면 탈 것 같고요. 유혹까지 57만원 그거 타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유혹까지 가본 적이 없어서 그거 한번 타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땅이고요. 미국 입국하는 것까지 잠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미국이 셧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 엄청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안 걸렸습니다. 사실 바로 입국 심사를 받았고요. 근데 무박 3일로 No overstay night here 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말하고 리턴 티켓 보여주니까 지문을 일단 찍고 기다려달라 해서 아, 통과했구나 하고 있었는데 여지없이 세컨더리 룸으로 끌려갔습니다. 살면서 미국을 꽤나 많이 왔는데 세컨더리 온 건 처음이라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엄청 떨리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 미국 입국 심사관이었어도 미국 퀵턴하는 시키는 뭐 하는 시키지 싶었을 것 같긴 합니다. 안에서 짐 검사 싹 한번 하고 10시간 여행 잘 하라고 그래도 무섭진 않고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이게 지연만 안 됐어도 참. 유나이티드 베이직 이코노미 후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뭐 미국 퀵턴이라서 12시간 있다가 한국 바로 가야 돼서 빠르게 시내로 나가서 좀 즐겨보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아는 선에서 전부 답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행기로 대신 뻘짓 하는 남자, 퀵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비플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